하잖아요. 이제 은혜도 받게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한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 기쁨 넘치는 교회는 좀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 수련회 때는 문제 해결식 수련회를 하고, 이제 목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름 수련회, 또 겨울 수련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친교는, 초원별로, 뭐,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쁨 넘치는 교회 그 수련회의 특징은 이제 목자 목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련회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12월 초에 기쁨 넘치는 교회 그 가을 목자 수련회 첫날 제가 참관을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수련회 준비하고 진행을 한 개 초원이 담당을 해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원에 초원지기하고 목자 목녀들이 이제 수련회 조편성도 해요. 기본 넘치는 교회는 이제 수련회를 할 때 이제 총 9개 원래 초원이 있는데 이 초원 식구들을 다 섞습니다. 다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조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조편성도 이 초원에서 하고 뭐 조별 모임 장소, 뭐 간식 준비, 세팅 이런 것도 다 초원의 목자 목녀들이 감당하고 또 뭐 조별 모임의 간증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진행자 선정하는 거, 찬양 인도자 선정하는 거, 또 나중에 이제 외부에서 식사할 때 식사 장소 섭외하는 거 이런 걸 모두 그 담당 초원의 목자 목녀들이 분담해서 이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자 수련회 할 때 목사님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목자 목녀들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강의가 2번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는 목자가, 둘째 날도 첫 번째 강의는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는 어, 목자가 이렇게.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강의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조별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조별 모임을 할 때 한 10분 정도 그 각 조마다 간증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간증을 합니다. 토요일 날 한 사람, 또 주일 날 한 사람. 그래서 그때 이제 간증하는 내용은 목장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거, 이런 내용들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나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렇게 조별 모임을 할 때 그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조별 발표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이 조별 모임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요약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표하는 그 발표자도 이제 목자 목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들은 내용에 대해서 목자 목녀가 한 2시간 가까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목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이제 이런 수련회가 아니고 대부분 목자 목녀들이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발표를 하든지 뭐 간증을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뭐 진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대부분의 목자 목녀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제 이런 수련회였습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 수련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세우는 수련회입니다. 이 목자 수련회에 그 목자 목녀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분가를 앞두고 있는 목장 같은 경우 예비 목자가 있잖아요. 그 예비 목자 그리고 아직 예비 목자라고 딱 세우지 않았지만 목장에서 좀 키우고 싶은 사람이죠. 나중에 목자로 목녀로 이런 사람을 목자 수련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하고 똑같이 이 이틀 동안 수련회에 이제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차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될 사람을 발굴하는 이제 이런 그 기회로도 삼습니다. 그 김영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 목자 수련회에 왔던 그 예비 목자 뭐 혹은 목원들은 나중에 다 목자가 됐대요.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이 수련회 자체에서도 사람을 키우는 이제 이런 그 역할들을 하는 이제 이런 수련회가 기쁨 넘치는 교회 수련회의 특징입니다. 이제 제가 멘토링 강의 지난 학기에 들을 때 김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 교회 목자 수련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참관을 했었는데, 근데 수련회 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PPT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강시범 목사님, 기쁨 넘치는 교회 수련회, 예, PPT,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게 이제 2시에 시작을 하면 찬양 10분 하고, 이제 먼저 김영주 목사님이 강의 한 4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강의 2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별로 이제 그 새로 편성된 조조, 보통 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같이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나눔하는 시간 갖고, 다시 이제 본당으로 모여서 30분 동안 조별로 그 발표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눴다라고 발표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칩니다. 둘째 날도 똑같습니다. 둘째 날도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목자 한 사람이 강의하고 또 이제 조별로 같이 나눔하고 다시 또 같이 모여서 또 발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들 이제 식사하러 이제 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일정으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 넘치는 교회 수련회 특징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저희 혜성교회가 하고 있는 그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혜성교회도 이제 가정교회 한 연수가 꽤 돼서 이제 계속 목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기도와 친교 중심의 그 수련회를 사실은 계속 해왔습니다. 뭐, 나름 재미도 있고, 또 목자들이 뭐, 이 수련회를, 뭐, 좋아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 그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목자 문여도 수가 자꾸 늘어가니까, 많은 인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고, 또 숙식을 하는 부분이, 이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소 찾기도 그렇고 식당 하나를 찾아도 이게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동하고 또 낯선 곳에서 자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죠. 일단 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주로 외부로 1박 2일로 나가야 되니까 뭐 휴일을 낀다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다 같이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목자, 목녀들끼리도 낯가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친한 게 아니어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는 잘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뭔가를 어울려서 잠을 자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여자 목자들, 예를 들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음이 약한 남편을 둔 여자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박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조금 갖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이였는데, 이제 멘토링 통해서 이제 기쁨 넘치는 교회 그 수련회를 알게 되고, 제가 작년에 기쁨 넘치는 교회 가을 수련회 이렇게 참관하면서, 이렇게 이 방식대로 해보면 좋겠다. 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기쁨 넘치는 교회처럼 그 수련회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련회를 해봤는데, 저희 교회도 3가지의 초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도 문제 해결식 수련회를 해보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교회에서, 이제 장소는 교회에서,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기도 노트 활용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제 첫날 주제를 잡고
둘째 날은 어, 360을 활용한 목회일기 작성, 이걸 둘째 날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이제 저희 교회 목자 목녀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이 되어져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멘토링 하면서 기도 노트 만들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거, 이제 이거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목자 목녀들도 기도 생활이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기도 노트 활용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유익하다 좀 판단이 되어져서 이걸 좀 실제적으로 해보게 하자. 좀 이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목회일기 쓰는데 이게 360이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아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식 수련회를 이제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본 거죠. 두 번째 초점은 목자 목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련회를 해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어, 그 목자 목녀들이 대다수가 이 수련회에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자 수련회 진행하는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강의하는 사람, 이제 그럼 두 사람, 간증도 저희 교회가 이제 네 조로 편성이 됐는데 토요일 날 간증하는 사람, 또 그러면 이제 네 명 하죠. 주일날도 조마다 간증하니까 또 네 명 하죠. 그러니까 총 간증자가 이제 8명. 거기에 이제 조별 발표자도 첫째 날 발표자, 둘째 날 발표자, 총 4개 조니까 또 8명. 또 찬양 인도자도 첫째 날 찬양 인도자, 둘째 날 찬양 인도자. 거기에 반주자, 그다음 PPT 넘기는 사람, 이게 다 목자 목녀들이 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도 이제 저희는 그 첫째 날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첫째 날 식사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주일날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는데 그때 또 저녁 식사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강의 시작할 때 토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일날 기도하는 사람. 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작은 거여도 목자 목녀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자 목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씩 다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책임감 갖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예, 목자 수련을 해보니까 목자 목녀들의 참여율과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혜성교회가 했던 수련의 세 번째 초점은 목원들이 섬기는 목자 수련회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수련회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하는데, 어, 목원들이 목자 수련회를 좀 섬기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목장별로 목자 수련회 도우미를 어, 각 목장에 2명, 뭐 형편이 안 되는 데는 1명, 이렇게 선정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목자 수련회 도우미는 가급적이면 좀 목장에서 좀 키우고 싶은 사람, 혹은 좀 이렇게 섬기면서 이 사람이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좀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목장마다 2명씩, 뭐 혹은 1명씩 이렇게 뽑았는데, 그 총 34명의 목자 수련회 도우미를 이제, 이제 모였죠. 그래서 목자 수련회 하기 2주 전에 제가 그 도우미들을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깐 모이라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수련회 일정표를 그분들에게 공유해주고 목자 수련회 때 실제적으로 도우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번 식사 준비하는 거하고 간식 준비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사진 찍는 거하고 이런 거 알려주고 또 하나는 목자 수련의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보고 당신들은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목자 수련에 도움이 될 단톡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 미션 완료 이걸 2주 동안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목자 수련에 위해서 2주 동안 매일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한 게, 당신들 목장의 목원들이 목자 수련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물진 후원을 하도록 역할을 당신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원들이 뭐 식사 이 수련회 도우미들이 교회 와서 이제 두 조로 나눠서 어, 이 34명 중에 이제 절반은 토요일 날, 이제 절반은 주일 날 이런 식으로 그두 조로 나눠서 이렇게 좀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그 세 가지 초점으로 수련을 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식 수련회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 해결식 수련을 해보니까 수련회 이후에 개선되고 계속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도노트 활용한 기도 생활을 첫째 날 다뤘는데 이때 이제 강의를 제가 하고 또 저희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고 난 다음에 조별 나눔 시간에 실제로 목자 목녀들에게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하게끔 했어요. 그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다 적어보라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는 그때 작성을 못했는데 한 60%, 70%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고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일주일 내에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자 목녀들이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기도하자. 이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자 목녀들이 2달 동안은 해보고 2달 후에는 목자가 목원들한테 가르쳐줘서 해보자. 이렇게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달 후에 이제 목자가 목원들에게 목장에서 가르쳐줘서 목원들도 지금 기도 노트 만들어서 기도하는 걸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0 활용한 목회일기 작성도 목자 수련회 때 이제 목자들이 다 배웠죠. 그래서 그 토론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 목회일기를 작성할 수 있게끔 그 폼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게 하고 또 노트북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노트북 다 켜가지고 노트북에서 360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작성해보고 그래서 다 작성해보는 걸 연습시켜서 이제 다음번부터 또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보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신기한 건 그 저희 목자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곧 80대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7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핸드폰으로 이걸 하시더라고요. 만들어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가르쳐 드렸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먼저 배워서 가르쳐 드리고 하니까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목자 수련회 이후에도 이 목회일기 쓰는 걸 하게 됐으니까 이제 저희에게만 유익한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 목자 목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련회를 하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그걸 해보니까 참여와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제 목자 수련회 할 때 약간 어떤 모습을 봤냐면 1박 2일 그 수련회를 가면 아, 이 목자 수련회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수의 목자 목녀들은 나 좀 재미있게 해줘봐. 나 좀 은혜 받게 해줘봐.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련회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뭔가가 있으니까 목자 목녀들이 능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집중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목원들이 섬기는 수련회를 하니까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요. 목자 목녀들이 목자 수련회 가면 이렇게 늘 퍼지거든요. 전에 보면. 근데 목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니까 목자 목녀들이 거룩한 긴장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 찍으러 막 목원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여하고 집중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안 졸더라니까요. 그래서 재미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한테 고마워하대요. 늘 이게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 섬기는 게 많은데 이렇게 섬김을 목원들한테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감동받고 좀 이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원들도 그 도우미로 온 34명의 그 목장 식구들도 이분들이 섬기면서 기뻐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수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 그 수련의 도우미 중에 한 사람 간증을 시켰어요.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목자 목녀 중에 한 사람도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목자 수련회 후에 목원들이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좋았고 또 뭐 수련회 때뭐 이런 내용 다뤄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의 간증을 수련회 이후에 도우미 중에 한 사람 또 목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간증하게 했습니다. 어, 그 목자 수련회에 도우미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목자 목녀 숫자하고 도우미 숫자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만의 수련회가 아니라 굉장히 교회 전체의 잔치가 돼요. 목자 목녀가 35명 참여했고 그 도우미가 34명인가 참여했으니까 이게 한 뭐 70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작은 잔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어, 그이 수련회 하면서 외부적으로 좀 그 생긴 유익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니까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음. 이 장점이 있었고, 또 외박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일 수 있게 됐고, 비용도 절감되고, 비용도. 이제 그런 좀 장점도 있었고요. 또 외부에 나가서 그래도 좀 같이 좀 재밌게 놀고 하는, 뭐 이런 걸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건 몇 사람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웃고 말았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수련회 이제 이렇게 한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련회를 이런 방식으로 좀 하게 되려면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문제 해결식 수련회를 할 경우에 그 다룰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좀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좀 다루면 좋을까? 어, 첫째는 그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그 다루고 있는 10가지 주제, 그 내용을 가지고 수련회를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나중에 강의안에 그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 일기를 받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목회 일기 통해서 혹은 이제 목자들과 이런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목자 목녀들이 이런 주제를 접하면 좋겠다. 이런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회 일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목장이 뭐예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분 넘치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목자 목녀들이 만든 아주 조그만한 책자인데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이 책에 맨 뒤에 보면 Q&A가 있어요. 그 Q&A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그 주제들도 목자 수련회 때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기쁨 넘치는 교회처럼 수련회를 만일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강의 한 타임하고 또 하나는 목자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되나? 목자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하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목사님들한테는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그 주제를 잘 하고 있는 목자 혹 목자에게 신뢰를 중심으로 좀 준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첫째 날 기도 노트를 활용한 기도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목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기도 노트 활용해서 기도하니까 좋더라 이 말을 듣고 수련회 한 달 반 전에 본인이 이 기도 노트를 활용해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자기가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강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했던 것보다 이 목자가 강의하니까 이 목자 목녀들이 훨씬 흡수력이 좋더라고요.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잘 하고 있거나 이미 해본 사람, 익숙한 사람, 목자 목녀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일에 낯선 주제라고 하면 좀, 좀 똘망똘망하고 좀 이렇게 좀 잘 할 만한 목자에게 미리 한두 달 전에 좀 해보게 하고 강의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360 활용한 목회일기 작성, 둘째 날 다뤘던 그 주제는 목자 한 사람한테 제가 이 시스템을 익히라 그랬어요. 한 달 전에. 이 시스템을 다 익혀서 목자, 목녀들이, 어, 그냥 본인은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걸 작성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해서, 그리고 그 조장들한테 이거 알려주는 것까지 당신이 미리 한 달 동안 익혀서 하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목회일기 작성하는 방법도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시켜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강사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목자 목녀들은 별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른달지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그 가정교회 뭐 혹은 목자 목녀들 타교회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목원들이 섬기는 수련회 할 때 식사, 간식 등 이제 참여하는데 혹시 그 다루는 주제나 강의 내용이 목원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원들이 그 강의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차단되는지 사진 찍으려면 와서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한번 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목원들은 그 목자 목녀들 강의실 거기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별 모임에도 못 들어갑니다. 사진도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찬양할 때 이럴 때만 잠깐 와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목자 목녀들만 하지 뭐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수련회 회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회비요. 이게 이제 좀 교회들마다 좀 다르실 텐데 저희는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목자 수련회 할 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목자 수련회는 목원들이 목자 목녀 보내라. 늘 이거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1박 2일로 갈 때도 목장에서 뭐 이렇게 수련회 물론 교회에서도 이제 비용을 활용을 하는데 목원들이 그 회비를 보태거나 아니면 간식을 사게 하거나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어 이제 각 목장들이 있잖아요. 그 목장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목자 목녀 수련을 여러분들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우미들에게 한 목장마다 한 5만 원 전후로 뭐 부담 느끼지 않게 그 금액선에서 이걸 좀 준비를 해서 이 돈이 다 모여지면 이 돈을 가지고 절반은 봄 수련회 때, 절반은 가을 수련회 때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목장은 뭐 5만 원, 어떤 목장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좀 하기는 좀 모였어요. 근데 뭐 비용이 뭐 그 정도면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밥 먹고 간식하는 데밖에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더 말씀을 드릴까요? 됐나요, 목사님? 네. 네.
그, 저는 다 이야기했고요. 혹시 김영주 목사님이 뭐 우리 이거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제가 뭐 빼먹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한명수 목사님 너무 잘하셨고, 빼먹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되게 이제 목자 목녀 수련회하고 목자 목녀 위로회를 같이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 목녀 위로회는 완전히 위로회를 해가지고, 1박 2일로 애들과 같이 여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1박 2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지금은 초원별로 여행을 가게 하는데, 각 초원별로, 100만 원씩 지원했거든요. 이제 물론 교회가 이제 좀 어려우면 비용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100만 원을 지원하고 더 필요하면 자기들이 돈을 더 추가해서 하는데, 보니까 그 목자 목녀들이 섬기느라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주말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여행을 1박 2일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가니까 그것이 이제 해소가 되고 또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때 여행 가서는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만 합니다.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한테 막 좀 혼나죠. 뭐 여행 가서 무슨 기도회냐 가지고 절대 기도회를 못하고 뭐 식사기도나 이런 거 빼고 못하고 다만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목자 목녀 밴드에 올려야 되는데 뭐 나무계 초원 전 여행 다녀왔다 해가지고 그 사진을 올리는데 올릴 때 마지막에 그 여행 이후에 목자 목녀들의 결단 한마디씩은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목장사에게 더 힘을 냈다, 뭐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한다든지, 뭐 VIP 전도 열심히 하겠다 한다든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 목녀 위로하고 수련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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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잠깐 광고를 드리고 속으로 모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강의로 수고하신 우리 한명석 목사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링에서 화면 켜기는 절대 매너인 거 아시죠? 혹시 운전 중이시라도 화면 켜기는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주 목사님이 매 눈으로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석부 관리를 하는데 화면 안 켜신 분들은 결석으로 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푸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화면 켜기는 꼭 우리 멘토링의 기본 매너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안이 필요하신 목사님들께서는 강의를 마치신 후에 우리 조장님들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조는요, 오늘 번역조장님 강승원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임수청 목사님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오늘 번역조장님이 인도하시고요. 6조도 권혁조장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6조 조장님 잠깐 들어오셨는데 오늘 또 노회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김영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8조는 또 오늘 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소그룹을 열 텐데요. 자, 그냥 바로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오전에 일정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린다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방학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그 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저는 지금 참여만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
네.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아, 아, 예. 그래서 늦게 들어왔는데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아, 혹시 이거 녹음한 거 있으면은 네네네. 뭐 전체 띄우는 게 어려우시면 어, 개인적으로라도 보내주시면 또 소감문도 써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를 중간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연결이 아, 안 돼서 아유, 그 그렇군요. 녹음 파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듣고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이제 그 목자 수련회 관련해서 이제 함께 나눔이 있었는데, 어떻게 강의를 초반에, 저희 조는 초반에 못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링크를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그래서 강신모 목사님께 제가 이제 요청해가지고 앞부분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본인의 교회에 적용했던 부분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의 인사이트들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깨달았던 부분, 아니면 혹은 지금 목자 목녀 수련회를 하고 계시면은 본인의 교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저희들은 그냥 목자 목녀 수련회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친교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위로 한다고. 네. 근데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자 목녀 수련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김영주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련회, 목자 수련회하고 위로회를 좀 이제 분류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괜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네. 목사님은 지금 친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예, 계신가요? 여태까지. 예. 아, 그러시구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대현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은. 네. 예. 저희는 목자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은 꼭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많이 가지면 2번인데 꼭 한 번은 가지려고 했고요. 저희는 혼합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목자 목녀님들이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한명수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련회였는지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이제 알잖아요. 목자 목녀들이 요즘에 뭐 침체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의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목장 발표를 좀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게 없어갖고 목장 탐방을 못 가니까 그걸 잘하는 그 친구 목사 교회에 그 영상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영상을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 스케줄에 넣어서 네. 이제 시청을 하거나 또는 최영기 목사님 또 강의가 유튜브나 BCG에 나온 것들이 좀 있으면은 그 클립을 같이 시청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로를 겸한 거를 우리 같이 했어요. 분리하지 않고. 아, 예. 그거는 같이 뭐 고기 고서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시간표 중에 저녁 타임에는 또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한 거를 좀 넣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감도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짬뽕이 돼서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도 효과는 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효과 있죠. 당연히 네. 저희는 목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같이 하면 끈끈하게 한 가족이 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한명선 목사님 강의한 것 중에 그 일반 목원들이 목자 수련회를 보내주도록 뭐 간식을 뭐 스폰서를 한다거나 회비를 내준다거나 그랬는데 저희는 그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못하고 교회가 전적으로 네. 지원하든지 네. 아니면 담임 목사가 사비를 털어서 지원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했고, 목원들은 그냥 구경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는 요거를 좀 우리 목원들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고기를 사준다든지 간식을 네.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우리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오늘 이렇게 좀 마음의 도전은 좀 받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아 목사님, 예,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목자 목류 수련회를 우리가 10월 8, 9일 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쭉 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들었던 목자 목녀 수련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낀 것으로는 이제 그동안 수고했던 목자 목녀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들은 강의는 뭐 김영주 목사님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나누어 가지고 이 수련회는 공부하는 건데요. 서로 토의하고 서로 직접적으로 그 문제 해결 수련회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 목자도 강의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수련회라는 네.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끼는 걸 바라보는 교회 전체의 목장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결해 가는 주인의식 같은 건 생겨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면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면서 갈 것인가가 위로보다는 네. 동기부여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측면에 있어서 더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목자 목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이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다른 뭐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묻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되지만은 사실상 목자 목녀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은 다른 목자 목녀님들 만날 수 없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막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자 목녀님을 만나서 함께 이게 식사하면서 나누면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문제점들은 정말로 신기하게 그 목장이 뭐예요라는 그 책 안에 마지막에 김영주 목사님께서 이제 Q&A를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자 목녀님들에게 이제 모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다 한 권씩 이게 나눠드리고 각 목장에서